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인생은 드넓은 초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외길만도 아닙니다. 도심의 도로라고 할까요? 좌회전도 우회전도 가능하고 때로는 유턴도 허용됩니다. 신호등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신호등을 잘 지키면 인생에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 신호등은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모두가 동시에 켜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죠. 오늘은 또 다른 선택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이루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좀 독특한 분, 제가 특별한 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자체도 또 어떤 구분이나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한 분이라고 중립적 표현을 쓰겠습니다. 독특한 아저씨, 한때 잘 나가시던 아저씨,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이백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백만입니다. 네. 아저씨 맞으시죠, 이제? 아저씨입니다. 예. 편하지 않으세요, 이제? 편합니다. 명함도 없습니다. 오늘 명함도. 그러게요. 명함도 안 주시고. 예. 예. 명함 없으니까 예. 아주 편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예. 오늘은 불편한 쪽입니다. 아유, 별말씀. 제가 선생님한테 명함을 받았는데 못 드렸어. 아직은 그래도 이게 이제 얼굴이 명함이시잖아요. 이거 그 정도 안 돼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근데 다 잊혀졌죠? 세월이 많이 안 갔는데 말이죠. 잊혀졌습니다. 이제 옛날 일이죠.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일 같은데. 지금은 좀 참 흉한 시절입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우리가 시달리고 살아서 그걸 까맣게 잊어먹었지만 선생님 뵈니까 다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예.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예, 좀 마음이 울적해지네요. 예, 그래서 뵈면 먼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하에서 연설비서관을 하던 강원국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도 잠깐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반가우면서도 괜히 기분이 싸한 거예요, 이게.
물론 그거는 바꿔 말하면 지금 그만큼 시달리고 산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림 시인이 얘기했듯이 못난 것들은 얼굴만 봐도 반갑다고 괜히 누굴 보면 같이 어서 얻어맞고 다니는 사람들 같고 구박받고 시달리고 내몰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해보자고 덤비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예. 어쩔까요? 뭐 그런 분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예. 변호인 영화가 1000만 명 돌파했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제 성격 탓이겠지만 물론 저도 울고 뭐 참 기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고 또 그거를 이제 그 노사모 회장이었던 노혜경 시인하고 봤어요. 예.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봤는데 아마 후유증이 좀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보고 눈물을 흘렸다거나 회상을 했다거나 하면 그냥 노무현을 우리가 애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예. 그게 아니고 보고 힘을 내서 짱돌을 던지든 깃발을 들고 나가든 광화문에 가서 주저앉아 있든 저는 뭐를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계속 광화문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회사가 바쁘고 계속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은 사실은 추석 연휴밖에 없었어요. 예. 추석 연휴에는 하루인가 빼고 계속 저녁에 뭐 가 있고 그랬는데. 예. 근데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안 되겠어요. 좋습니다.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요, 뭐. 예.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두 번째 방황이 가르쳐준 것들. 엉클 조의 캄보디아 인생 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다녀오신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던가요? 캄보디아 가보시니까.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고. 예. 저는 사실은 좀 한국을 떠나서 예. 조용히 혼자서 묵상하고 좀 오겠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요. 네. 거기가서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아. 꼭 우리의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모습, 현재의 우리 모습. 현재 우리 모습, 과거의 우리의 모습. 경제적 사정이나 서민들의 생활살이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 60년대 수준입니다. 예. 딱 맞습니다. 우리 때가 초등학교 시절. 그 시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준이. 근데 지금의 정치 시스템이나 그 나라의 또 그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슬픈 얘기네요. 예. 그쪽 지배층, 그리고 뭐 빈부격차, 그리고 있는 자들의 그 사치와 방탕,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서 배워갔는지 우리가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 어찌 보면 정치가 잘못 발전되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서 하나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정치가 나쁜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내전을 20년간 했더라고요. 네 개 정파가 모여서 우리가 정쟁을 한 게 아니라 전쟁을 했습니다. 아예 죽이는 걸 했죠. 죽였죠. 킬링필드도 그 하나이고요. 네 개 정파가 모여서 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캄보디아가 장애인 유독 많습니다. 지뢰도 거기 많아요. 지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파 간에 싸우면서 자기 정적이 이제 반대 군인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각 진지에다가 지뢰를 막 매설한 거예요. 근데 서로가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지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등산 함부로 못 합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안전지대만 등산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소변 보러 갔다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한국 교민들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회사 사장님들은 등산을 금지령을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지 마라. 저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만든 게 정치입니다. 그 내전을 20년을 치렀더라고요. 국민들이 뭐가 되겠냐고요. 국민의 삶이. 완전 정체되고 더 나아가서는 후퇴돼 버린. 너무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을 보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거울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 거울. 예. 캄보디아는 거울을 봤다. 거기서 한국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를 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미국이라는 거울, 유럽이라는 거울, 이 선진국만을 거울로 생각하고 그렇죠. 살았잖아요. 예.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 뒷모습이 예. 너무나도 좀 안 좋은 게 있었고 모르는 게 있었고 알고 싶지 않은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캄보디아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 참 추한 모습을 많이 봤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이들, 여자들 특히나 예,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저 내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예. 사람들이 여자들하고 여성들하고 아이들이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예. 거기 저 장애인 직업학교에 있었죠. 예. 거기 장애인이 예. 예. 전쟁 장애인이 유독 많고 예. 직군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건지 거기에 이제 선천적 장애인도 많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에이즈는 또 왜 그럴까요? 거기가 공식 통계로 7, 8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 더 많을 수 있죠. 공식 통계가 그러면 뭐 훨씬 많지 많다는 않을까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도 한 챕터 써놨습니다만은 예. 가장 불쌍한 건 에이즈 환자들도 불쌍하고 안 됐지만은 더 불쌍한 사람은 에이즈 환자의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걔네는 뭐 언제예요? 뭔 죄냐고요, 걔들이. 예. 뭔 죄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거기도 써놨습니다만은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 게 예. 그 수녀원에서 마더 데레사 수녀원에서 예. 그 에이즈 환자 부모에서 난 애들하고 꼬마들하고 놀아주는 게 자원봉사자의 일이에요. 아.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 현지에서도 기피하겠네요. 기피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예. 사회에서 버림받고 다 버림받죠. 수녀들하고 사는데 예.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서 자원봉사하는 애들이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걔들하고 이제 자원봉사하는 애들하고 언제 한번 토론 한번 했는데 예. 저녁에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부모 생각 나는 행복하다. 내가 쟤들한테 예. 해줄 게 뭐가 있느냐. 예. 지금 놀아주는 게 오히려 좌절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토론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돌아가고 나면. 그러니까요. 예. 더 허전할 거 아니냐. 예. 이런 토론을 학생들하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참 많이 느끼고 배우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돌아와서 한국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바뀌고 제가 돌아와서 만났습니다. 서강대학생들인데요. 서강대학생 만났고 그 서강대학생들이 그래서 캄보디아를 주제로 한 잡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착한 학생들이더라고요. 캄보디아를 소개하고 문화를 소개하고 그런 어두운 면 밝은 면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 한 꼭 잔인하고 만났습니다. 학생들을. 학생 참 착해요. 예. 잡지 하면은 거기 선생님이 이렇게 고정 칼럼을 하나 쓰셔도 좋을 텐데. 그 정도 계제는 아니고요. 제가 할 사람도 많은데. 왜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책 내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도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운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이제 효자 됐겠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에이즈 환자에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요, 도대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걔들이 그 천형이죠. 천형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지금 특효약이 없거든요. 그 애들 보면은 그냥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불교에서도 진출해가지고 원불교 그 교무라고 하죠. 카톨릭 같은 수녀하신 같은 그분들이 또 달동네에 또 그런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또 돌봐주고 있고요. 국가가 그걸 못하니까요. 국가가 할 능력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NGO들이 그 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국가를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잘 돌려서 세금을 많이 받아내야 자기네가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느끼는 게 세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자기네들 사치하기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수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홍보수 한다고 국가 운영에 좀 참여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느끼는 게 국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는가를 느끼게 되고 국가는 무엇인가 해서 바로 아까 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복지를 위한 세수 문제, 예. 재원 확보죠. 예. 거기도요. 공무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비리가 우리나라도 60년대 비리 많았잖아요. 예. 지금은 많이 많이 없어졌지만 많이 그래도 뭐 예. 잔재가 있죠. 공무원 비리 제가 잘합니다. 많이 없어졌죠. 근데 지금 그날의 공무원 비리가 예.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심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냥 두 눈 뜨고 돈을 걷어가더라고요.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나 보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 아주 고급 외제차, 거기는 자동차 공급이 없으니까 다 외제차죠. 예. 우리 같은 소형차가 아니고 뭐 도요타, 뭐 랜드로버 이런 큰 차 타고 다녀요 공무원들이.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안 이게 되네요.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예.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뭐 고위 공무원이 아니래도 그 중간층도요. 중간층도 그런 수입 고급차를 거기서 사업하신 분들이 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업하신 분들. 거꾸로 말하면 예, 돈 좀 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공무원하고 결탁을 하면 못할 사업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게 캄보디아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뭐 후진국의 공통적 현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를 좀 비난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요. 저는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예. 캄보디아 국민들 생각하기에 예. 정치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아니 그 나쁜 공무원들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 후진국의 뭐 특정 나라를 내가 거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남미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그런 후진국 나라에 우리나라 후진국도 그랬으니까 공통적 현상일 텐데 제가 간 곳이 캄보디아에 가지고 또 거기서 시달리고 참 고통받는 그 서민들 봤을 때 정치가 좀 잘했으면은 저 고통이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캄보디아를 전혀 제가 뭐 비난하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은 흉 봐도 되고 욕해도 됩니다. 예.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못 알아보시고 그 진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뭐 대통령 모신다고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잘했는가 나는 잘했는가 그런 반성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거기 가 있는 동안에 특히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스스로도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런 저도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죠. 뭐 청와대 수석을 한 1년 했고요. 그 국정홍보차장하고 또 대통령 특보를 해서 참여정부 5년 동안에 4년을 내가 대통령을 모신 격이죠. 그때 공무원을 그러니까 4년 한 겁니다. 했는데 고위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나는 잘했냐. 그래서 저도 거기에 흔쾌히 내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은. 7개월 정도 계셨죠.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기간을 생각을 하고 가신 건가요? 1년 예상하고 갔었는데요. 1년을. 제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이제 거의 완쾌돼서 갔는데 집사람이 좀 당신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다 하던데 암 투병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나았습니다. 이제 나아서 이제 갔는데 그래도 좀 남편이라고 별 역할도 못 했는데 멀리 있으니까 좀 허전했나 봐요. 그러면 빨리 와야 되겠다 해서 그냥 또 가족의 평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7개월 마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때 안 돌아오시고 그 1년 채우셨으면 노후보험 하나를 버리신 게 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보장성 보험 하나를 깨신 게 되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자,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물론 고위공직자다 아니면 흔히 뭐 이렇게 유명 연예인이다 이것도 잘못하면 비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가 있지는 않거든요.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아는 거로는 한 달 이내예요. 보통 이렇게 돌아보고 거기 이제 뭐 카메라가 쫙 쫓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일단 카메라가 갔다고 하면 그 화면을 믿질 않거든요. 찍힌 화면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카메라가 간 건 편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자체를 믿지 않는 편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그 고위공직자 생활을 하시다가 캄보디아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시게 된. 예. 참 이 계기라기보다는요. 예. 저의 어려움이었죠. 개인적인.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는데요.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는 특별한 개인적 그 인연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셨는데 끝나고 나서 예. 대통령이 억울하게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요. 대통령께서는 그 5월 23일 예. 새벽에 부엉이 바위에 홀로 서 있었어요. 예.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렇죠. 하느님만 보고 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계속 내 머리를 지배하고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수석할 때 신앙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냐 하고 참모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답을 갖고 물어본 거죠. 그럼 저분이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저러나고 듣고 있었는데 신앙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하느님이 쳐다보고 있다. 와. 이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신앙인으로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알겠네요. 뭐 같습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예.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 이게 가장 두려운 말이고 두려워해야 할 말이다. 정치가 어렵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참 헤매는데 그걸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그분은 국민을 두려워했던 정치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간 것도 예. 국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과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가 가고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생각이 나름이겠죠. 거의 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저희가 예. 그 대통령의 뜻을 좀 계승하고자 10,000분의 1이라도 1억분의 1이라도 예. 제가 정치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뭐 뜻대로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었죠. 예. 그 대통령 그 부엉이 바위만 생각하면 이게 생활이 안 되고 생활이 진짜 안 되고서 예.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예. 한국을 떠나서 잠시 좀 단절된 상태에서 내 생활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앞으로 할 일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예. 그렇지 않고는 지금 한국에 계속 이렇게 만난 사람들 만나고 예. 연장된 상황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되겠다 해서 그렇죠. 정리가 안 되죠. 예, 그러면.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게 된 거죠. 떠나신 날짜가 언제죠? 그 작년 5월에 갔다가요. 예. 5월에 가서 그 일주일 동안 사전 답사하고 사전 면접을 받습니다. 예.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아. 책에 써놨는데 예. 나이가 많다. 예. 뭐 고위직을 했다. 이 양반이 와서 무슨 자원봉사를 하겠느냐. 장애인들하고 살겠느냐. 온통 결격사유시네요. 온통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 와서 한번 생활해보고 예.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자 해갖고 당신이 정하고 싶으면은 예. 일단 와봐라.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갔었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살다 왔어요. 예. 그럼 면접을 본 거죠, 사실은. 사전 적응운동, 예. 적응 시험도 하고. 예. 갔다가 다시 6월 달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통보가 왔어요. 예. 당신 와도 되겠다. 합격하신 거예요? 합격한 겁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올 2월 초에 왔죠. 예. 굉장히 이게 저는 좀 이렇게 놀라웠거든요. 처음에 이제 책을 접하면서 흔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건 여행기 예.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예인이나 그 유명인들이 어딜 이렇게 돌아온 한 지역이 아닌 대체적으로 여러 곳을 이렇게 해서 네. 그걸 쓴 것들이 많은데 7개월씩이나 계속 봉사활동 이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NGO 계셨다든가 네. 그러면 경우가 다르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7개월씩 가 계셨다는 거는 놀라워요 정말.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랬습니다. 참 큰 각오였죠. 예, 사실은 예. 가족도 있고 예. 기존의 생활도 있는데 예.
진짜 저를 버리고 싶었어요. 저를 진짜 기존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가고 싶은 곳이 캄보디아가 아니고 아프리카였습니다. 가급적 멀리 가급적 낮은 곳으로 험한 곳으로. 험한 곳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저를 안내해 주셨던 정재천 신부님께서 그 교황님 통역했던 분 있죠. 그 정재천 신부님하고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그분한테 제가 문의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를 가면 좋은데 그건 너무 멀어도 너무 멀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절차가 까다로우니 캄보디아가 좋겠어. 그러고 동티모르, 필리핀, 캄보디아 세 개를 제시하면서 이 중에 하나 골라보는 게 좋겠어.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가도 그 아프리카 가겠다는 취지가 살아날 겁니다. 하나 고르시. 그래갖고 고른 게 어쩐지 땡기더라고요. 캄보디아가. 필리핀은 좀 관광지로 좀 돼서 안마에도 이미지가 좀. 그 동티모르는 좀 나라가 규모가 작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또 킬링 필드라는 그 국가적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고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이거든요. 그래서 빈국이기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나를 해부해서 썩히고 이렇게 좀 죽이는 데는 그건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없이 살고 오겠다 해서 갔죠. 그래서 엉클조라는 이름을 엉클조 만들어줘서 이제 엉클조로 살았죠.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여생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아직도 30년은 이제 사실 그것은 하느님이 정해주니까 모르죠. 제가 이렇게 뵈서는 굉장히 안색도 좋으시고 혈색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30년은 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설계도 하시고 이제 뭐 그러셔야 되는데 이런 저술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것도 좋겠고 강연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술이나 강연 제가 뭐 더 잘하는 분도 있겠고요. 제 생활을 소개하고 체험을 이제 공유하고 싶을 때는 뭐 저술도 하고 강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30년이면 좋겠지만 저는 10년이라고 봐요. 건강한 몸으로 사회활동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이제 뭐 사람이 수명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이라 보고 10년 동안 제가 그 베이비 부모 이제 1차적으로 인퇴한 사람으로서 그 좀 보람 있는 생활을 해보겠다. 그럼 요새 저희 같은 베이비 부모들이 좀 막 퇴직하고 오면서 사회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큰 인구층을 이루면서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게 하나로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 인생이고 보람 있다. 이걸 제가 보여주고 싶고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택했고 그걸 책으로 낼 만한 가치가 있으면 책으로 내는 거죠. 앞으로도 또 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꼭 캄보디아가 아니더라도 또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선생님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나머지 얘기는 내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세, 야망, 욕망 이런 건 물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자신을 휩쓸기도 하고 때로는 가뭄이 들기도 합니다. 뭐 가뭄이면 마음이 담담해진 거라고요. 스스로 버린 게 아니니까 이건 절망이나 무기력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습니다. 이백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을 그물처럼 성기게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삿된 것들은 물과 같고 진실, 꿈 이런 건 바위와도 같아서 오롯이 남겠죠. 일렁이는 물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비슷한 짓일 겁니다. 캄보디아에 갈 때는 배낭에 각종 일용품들을 넣었을 겁니다만 이분이 돌아오실 때는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펼칠 계획들, 말하자면 꿈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견고한 꿈이라면 이 성긴 마음의 배낭에서도 빠져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렇겠다 이렇게 싶지만 막상 해보려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봉사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해보면 내가 베푼 것보다 얻는 것이 많습니다. 남는 장사죠. 이백만 선생님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